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보도자료를 하나 분석해 볼 건데요. 이 보도자료로 인해서 평택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변할지 가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16일 날 국토교통부와 그리고 기획재정부, 나머지 금융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이 보도자료로 인해서 과연 평택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오늘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게 12월 16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는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와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등 해가지고 총 4가지의 큰 대책이 나왔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각종 규제, 대출 강화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두세 달 한 번, 그러니까 분기별로 거의 한 번씩 나왔다고 보면 될 정도인데, 요번에 나온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지역들이 풍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군데가 평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왜 그런 거 하니, 여기 보면은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LTV 강화,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15억이 넘는 아파트 같은 경우, 15억이 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아예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요. 평택은 미분양 관리지역이죠. 관리지역입니다. 이런 그 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평택뿐만 아니라 위로 동탄, 수원 이런 데까지도 일부 지역들이 이런 그 관리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평택이 미분양으로 많이 이제 고생을 했는데, 최근에 혹시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시겠습니다. 고덕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버스까지 와가지고 무더기로 지금 계약을 하고 심지어는 완판까지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서울로 가는 게 맞는 건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서울에 지금 투자하러 오지 말라고 지금 막고 있죠. 왜냐면은 당장 몇 개월 있으면은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거 전에 어느 정도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건데, 이거 굉장히 단기적으로 끝날 겁니다.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단기적인 그 관망세가 이어질 거고, 길어봐야 한 1년 정도 관망세가 나오겠죠. 여기 보면은 기존 다주택자들을 더 이렇게 옥죄고 하는 내용들은 크게 없어요. 이미 다주택자들은 빠져나갈 만큼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 빠져나갔다라는 거는 집을 증여하고 상속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법인화, 그리고 또는 부동산 신탁회사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미 그 벗어날 거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손해 보는 게 아니고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규제의 주요 타겟인 거죠. 즉, 은퇴하고 집이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보유세도 올라가고 양도세도 올라가고 대출도 안 해주기 때문에 수요는 막고 그냥 손해보고 나가라,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정말 짜증나서 못 있겠다 해가지고 나오는 게, 본인들이 살던 그 동네를 크게 벗어나진 않거든요. 하지만 여윳돈이 계신 분들은 그 주변 시, 최근 일례로 들어보면 과천시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부동산이 거의 폭등했었죠. 1, 2억씩 막 올라가고.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수원, 동탄, 그리고 평택까지도 미치는 게 바로 이제 낙수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그 보도 자료에도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됩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주택 동향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을 강화하고 15억 원에 대한 주택금융 주담대를 아예 금지한다라는 등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일부 지역들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풍선 효과로 했던 게 그 과천이라든가 여러 군데 이런 게 계속 언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주택 종부세, 그러니까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게 되는 세금도 올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서울에서 못 버티면 나가라, 부자들만 살아라,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한다라는 여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여기거든요.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를 공적 보증 수준으로 강화, 이런 식으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건 전세 주고 나는 경기도권에 산다. 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전세 자금을 받는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말은 서울은 앞으로 전세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 있으신 분들은 경기도에 살다가 서울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을 팔진 않으실 거고 서울에 있는 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경기도나 타 지역에 살고 있다가 다시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경기도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수요가 반짝 늘어났다가 감소할 거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수요가 계속 줄겠죠. 왜냐하면 자가 거주하려고 들어갈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집값을 상승시킨 선도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서울 쭉 나와 있고 그리고 광명, 하남, 과천 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값을 상승시켰던 그 지역들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풍선 효과로 이렇게 상승했던 거죠. 서울에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투기 지역이나 과열 지역으로 묶어놓고 대출도 안 해주고 하니까 그 옆에 동네로 자꾸 돈이 흘러갔던 건데 그 흘러갔던 돈이 최근에 수원지나 동탄지나 평택까지도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규제들이 지금 서울의 전 지역, 서울은 아예 이제 이런 과천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서울 전체는 전부 다 이제 투기 지역으로 묶어서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하니 그 풍선 효과는 아무래도 더 큰 효과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택이 장기적인 것까지는 알 수 없으나 단기적으로 이 규제들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런 그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거죠. 풍선 효과의 수혜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평택의 집값이 당분간은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도 빠르게 해소될 걸로 보고요. 왜냐하면은 부동산의 그런 그 투자 수요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막고 이렇게 되면 골마 터지는 순간 이게 분출하거든요. 그때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은 전세나 월세를 살기보다는 조금 집을 사시는 게 그것도 괜찮은 위치에 있는 집들을 사놓으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손해 보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보면은 수도권 30만 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택이 지금 15만 세대인데도 뭐 아직 그 조속한 추진이 안 되고 있죠. 평택이 2기 신도시인데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전부 3기 신도시인 겁니다. 얘네들이 되려면은 최소한 5년인 거예요.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는 당분간 공급이 없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억제를 하는 파단에 신규 공급을 그 주변 시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당분간 서울에는 공급이 없이 수요만 넘치는 이런 시장이 되는 거고 이런 그 강력한 규제들로 인해서 서울의 실수요자들이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가진 자들이 더 갖게 되는 시장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법입니다. 평택은 지금 어떻게 보면 격동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평택, 우리가 평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평택에 더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서울에 규제가 생기면 그 서울로 몰렸던 돈들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는 각종 뉴스들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그 뉴스들까지 다 일일이 보여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지만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뉴스만 보시거나 신문만 보셔도 아실 수 있어요. 서울에 규제가 생기면 그 주변으로 퍼지고 서울 전체를 묶어놓으면 경기도 끝까지 다 퍼집니다. 그리고 이게 뭐 각종 광역시라든가 특활시 이런 데로 다 돈이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뭔가 투자를 하시려고 했을 때는 이런 그 규제라든가 뉴스라든가 뭐 이런 정책들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 예상하건대 앞으로 평택은 당분간 집값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뉴스나 뭐 그냥 정보 중에 하나로 간주하셔가지고 참고만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평택은 부동산 값이 당분간 상승할 겁니다. 이 당분간이라는 게 언제까지냐면 이런 규제가 서울의 이런 규제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몸에 뱄을 때 사람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을 때까지인 겁니다. 그 후에는 다시 이 투자 수요가 조금씩 빠져나갈 텐데
그게 뭐 몇 개월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뭐 한 못해도 한 1, 2년 동안은 제가 봤을 때 점진적으로 부동산 시세가 상승할 것 같습니다. 물론 평택으로 들어오는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뭐 이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평택은 당분간은 부동산 시세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번에 12월 16일 발표한 규제로 인해서 낙수 효과가 일어나거나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중에 평택이 2기 신도시로서 수혜를 좀 볼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